상가 중급반 일기 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상가의 매수, 매도 타이밍의 중요한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상가 투자의 핵심 포인트. 자, 상가 투자의 특징을 보시면, 자, 모든 부동산 투자는 매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 관리, 운영적인 부분이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거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아파트하고 비교한다면, 아파트는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거든요. 근데 상가는 매수와 매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파트를 투자한 사람이 처음에 상가 투자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를 너무 쉽게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매수에 대한 전략도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전략도 이야기하겠지만 관리에 대한 전략을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고 보는 이유 중에 뭐냐면 제가 실패했던 대부분 케이스가 다 관리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뭐 상가 투자한 사람들, 상가 강의한 사람들 보면 다 어디 지역에 어떻게 해서 유동인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이 근처에 있는 상가를 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깨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관리가 뭐냐, 진짜 관리가 핵심인데 관리가 뭐냐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는 바로 여러 관리 중에 업종에 대한 관리를 의미합니다. 업종에 대한 관리. 저도 처음에 투자했었을 때 겪었던 것 중에 하나고 하는데 지금도 회원들 상담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저기 얼만큼의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가를 얻겠다가 제 목표예요. 당신 목표 뭡니까? 저 건물 뜨는 거예요. 그러면요. 월 500씩 받을 수 있는 상가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월 500씩 받다 그래요, 실제로. 근데 점점 이 500이 2년 뒤에 400이 됐고 또 3년 뒤에 또 350 됐어요. 근데 팔려고 했다 봤더니 살 때는 10억이었어요. 근데 팔 때는 9억에 팔려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월세에 대한 이 부분이 의미가 있겠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이게 상가의 투자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월세 부분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절대 자산 가치에 변화가 없어요. 또 하나. 월세는 여러분도 월세를 받아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월급과 똑같아요. 분명히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고 나가요, 이게 돈이. 아파트는 매도 차익 발생할 때까지 여기 묶여 있잖아요. 이게 건들질 않는데 상가는 그걸 건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시적으로 계산 딱 해보잖아요. 해보면 내가 지금 뭐 하려고 내가 상가 투자를 했지? 라는 생각이 심하게 듭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는 공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상가 가치를 키울 수 있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확정 수익을 받음으로 인해서 매도 차익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가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상가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상가 투자를 할 때 저도 제 실패한 상가 투자를 보면 먼저 유동인구, 유효수요가 받을 수 있는 이 지역에 내 가상으로 해서 이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물건을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업종을 고민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상가를 투자하고 나서 이제 임대를 맞춰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임대를 맞췄는데 얘가 장사를 못해, 얘가. 장사를 못하니까 자꾸 나한테 한 소리가 그거야. 1년마다 한 번씩 깎아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료가 깎이는 순간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상가의 매가 상승이 되지 않는 이상은 상가의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상황이 코로나처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임대료 깎은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임대료를 깎지 않은 사항을 임차로 들 것인지 따라서 내 상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뭐 배우 수요가 증가하고 어떤 유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 물건 외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물건 내적인 문제에서 이 물건이 우리 보면 다른 가게 다 망해가고 다른 상가가 다 강해가지만 내 상가, 내 가지고 있는 업종은 탄탄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 아무리 힘들어도 얘는 살아남아요. 지금 제 상가 임차인 중에 가장 힘든 임차인 누군지 알아요? 지금 뭐 폐업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폐업하는 상가들을 보면 연차가 오래되지 않는 1년, 2년 차의 폐업률이 훨씬 높아요.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살아남거든요. 버티는 게 있는데 1, 2년 한 사람은 버티지 못하고 다 폐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할 때 지금부터는 무조건 내가 수익률은 그 수익률이 뭐예요? 기존에 있는 수익률 대비해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정한 수익률, 이건 가상 수익률이잖아요. 진정한 수익률은 내가 업종을 맞췄을 때 이 업종에 맞는 수익률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실제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매수 후에 임대료에 맞는 상가 업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기 전에부터 이 유효수요를 받을 수 있는 주 업종이 무엇이고
내가 취득해야 할 상가가 이 주 업종을 끌어올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상가인지 그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결정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예상 수익률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